아니 3위의 별명은 장교 빌런이라고 해서 장교 빌런이 장교? 나쁜 장교? 뭐 장교 빌런이 뭐야? 왜 태견이 여기 나왔을 때 캡틴 코리아 얘기했었잖아. 캡틴 코리아. 그때 사실 내가 같이 행사를 했었거든. 그래? 나는 거기서 MC를 봤어. 진행하는 모습이 좀 장교, 엘리트 장교인데 알고 보니까 좀 빌런 같은 느낌이 있는. 시안이 되게 카리스마 있다. 잘생겼는데 약간 눈매 그런데 표정이 그리고 시안이 하면은 사실은 제아의 그 엄친아 캐릭터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있잖아. 큐브. 큐브 맞추는 거. 큐브 하는 거 그거 완전히 그냥 거의 뭐 한 6면을 한 3.5초에 다 할 걸. 그럼 세계대회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달랐어요. 근데 30초도 안 되고 이제 1분 정도. 왜냐면 요즘에 안에서 손이 많이 굳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딱 자리를 잡았을까? 조금 더 나는 도움이 됐다고 봐. 그걸 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 왠지 뭔가 똑똑해 보이고. 회사에서 그럼 시킨 거야? 큐브였어 너? 어? 큐브였어. 큐브였어 너? 큐브였어 그래서? 아니라고. 큐브랑 엄친아 이미지가 했잖아. 딱 좀 뜨기 시작했을 때 결을 좀 맞춰줘 이제. 아섭이 웃잖아. 나 또 이런 거 웃는 사람 있다니까. 용호도 웃잖아. 이제 용호 적응했다. 웃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혼자. 엄친아 이미지가 딱 얼굴 빨개지면서 웃어. 큐브 엔터테인먼트 알아, 용호? 몰라.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 그래서 한창 때는 한 27초 방송에서 그렇게도 했었어. 근데 지금 하면 한 1분? 아이 그래도 손이 한번 보여줘봐. 전면은 다 맞춰야지. 자 그러면 시간 잴게. 딱 그림을 봐야 돼. 시간 잴게. 형태를 보고. 이거 원래 딱 끝나면 띵 뭐 이렇게 치는데 그지 원래는. 수근이 형 뺨 치면 되니까 우리 벨이 없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치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시작. 정확하게 눌렀어. 방식이 있어가지고 신기해. 공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게 신동이도 막 이거 엄청 잘하더라고. 아 근데 소리가 다르다. 아니 가까이서 보면 그냥 평범해. 상민이 너무 머리 타임. 이 집중해야 되거든. 다시 갈게. 너 시원시원하지 못하구나. 낙타시네. 다시 이거 하는 동안만 좀 얘기 안 해주기로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성이가 한번 섞어줘. 아니 그냥 줘. 아니 옆에서 얘기 안 해줘도 돼. 나안 보이게. 야 시안이가 남탓을 많이 하네. 아까는 아성이 탓하더니. 엄마 생각할 때 아성이 안말 안 할게. 준비 시작. 섞어줘. 아니 그냥 줘. 아니 옆에서 얘기 안 해줘도 돼. 나안 보이게. 야 시안이가 남탓을 많이 하네. 아까는 아성이 탓하더니. 엄마 생각할 때 아성이 안말 안 할게. 준비 시작. 또 하지 마. 돌아가는 거 봐. 우와, 맞춰져 가고 있어. 우와, 대박이다. 여러분 몇 초? 정확하게 했는데 33초 걸렸어요. 진짜 빠른 거예요. 와 기운 좀 있는 것 같아. 대박이다. 퍼포먼스가 예술이었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드르륵 느리게 하다가 빡 퀵퀵 하다가 도다다. 퍼포먼스 괜찮았어. 검지로 치는 게 멋있네. 드르륵 돌아가게. 아니 근데 시안아, 광희가 시안이는 광희가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5천만 원을 줘야 된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러면 너랑 얼만큼 친해져야 5천을 받을 수 있니? 아니 시원이가 5천만 원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 아 약속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자기가 결혼하면 나한테 5천만 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그 친구가 애초에 좀 무력이 좀 있어.
시현이가 그래서 인별 그런 거 올리지 않았어? 5천만큼 싫어해 그렇게 막 올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지. 뭐. 용호는 어떤 스타일이야?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하다가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 뭐라고? 얼마 정도 내? 축의금? 친하면 5만 원, 덜 친하면 3만 원? 글쎄 남의 결혼식장 가본 적이 있는 현실판에. 그럼 시완이가 결혼한다. 한 얼마까지? 지금 드라마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돈으로 그런 걸 환산을 하나. 뭐 원하는 거 얼마? 원하는 거 얼마냐고? 백지수표구나 이 형 스타일이. 그럼 저도 5천. 아니요 5천이라고 했어 5천 뭐뭐라고 그러지 않아. 아 근데 나는 사실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이 꿈이기는 해. 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난 무조건 받을 건데. 그래? 진짜? 몇 번이고 할 거야 난. 그렇지. 광희랑 나랑 같은 미용실 다니는데 매일 있어 미용실에. 너 미용실 다녀? 하고 오는 머리였어? 그럼 대충 와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거야? 일어나자마자 뭐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연예인인데. 너 집도에 근처니까. 지금도 야망이 있는 친구야. 알았어. 근데 미용실에 광희를 매일 보는데 그 친구는 거기 다니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 어디 가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남의 스케줄을 다 체크하더라고 걔는. 그리고 한 번은 재석 선배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대요. 톡방이. 거기 이제 하하영이 대표인데 이제 야 요즘에 용진이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용진이 좀 견제를 해라. 하하영이 톡방에 올린 거야. 근데 걔가 용진이 형을 나로 헷갈려서 나를 계속 마크하는 거야. 진짜로 나를 견제하고 막. 용진이 형 지금 헷갈려서. 용진호니까. 그래서 나를 계속 견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 방 만들려고 그랬거든. 강호동 사랑하는 방 만들자 그랬더니 어디다 얻으면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고해야 되잖아. 내가 고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야 이거 너 방이 좋아하노. 펜션이 어디고 다 그래서 얘기가 안 돼서 인터넷 세대가 아니라서. 다 시안이 장점은 약간 좀 슬프다. 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얘네 노랜데 그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성을 퍼져.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나. 그러니까 우리 역주행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되게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약간 역주행 같은 느낌이 맞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발라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 시원아 혼자 부르는 게 편해? 아니면 드럼 좀, 형 드럼 같이 좀 해주셔도 근데 나 좋아요. 이거 편하게 해주세요. 야,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 해보고 이쪽은 찍지 마세요. 오디오랑 다 꺼줘요. 혼자 해보시는 거니까. 이 지독한 후유증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가도 네가 쓰던 향수 냄새만 맡으면 보고 싶어지는데 떠난 사람이라 눈물만 보이고 잊을 거라면 또 너를 두고 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이 무대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원래 시환이는 댄스 가수인데 네. 솔직히 지금 발라드로 한 거는 좀 나를 좀 견제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춤장으로 이 노래를 가지고 내가 춤을 좀 준비해 갖고 왔어. 그런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자 음악 아 진짜로? 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간 뒤에 나 혼자 남겨진 아이고 이리로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에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비슷하게 하긴 했네. 아 제작하고 싶다. 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 너 왜 옛날에 아이돌 그 오디션 할 때 그때 너 같이 참여하고 했잖아. 오! 지금 그 친구를 찾으면 돼. 내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 뭐였지? 아이돌 학교. 아이돌 학교.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서 왔어. 자, 부산에서 온 김희철 제자 유리입니다. 억양을 들어봐. 11번 친구부터 사투리로 본인 소개를. 들어보자. 아, 내가 주열이라 하나 안 하나. 고마 시열이 막 뜯어볼까? 유리야 부산 어딘데? 내 부산 그게 아이가. 부산 어딘데 말해봐라. 부산 어디 시부야가? 그게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래도 부산이면 어디 뭐 초량이다 뭐 해운대다 있을 니 거 나한테 관심 있나? 관심 있었다 와. 니좀 데뷔 때부터 관심 있었다 관심 됐나? 있으면 11번 친구 부산에 그러면 동네 한 세 군데만 대봐라. 하나, 둘, 셋. 니도 내 스타일 아니다. 자, 다음 그럼 10번 친구 한번 가보자. 마, 내가 진짜 조율이다. 내가 진짜 조율이다 안 칸나. 웃기고 자빠진. 야 사투리 넣어. 11번. 이거 짝짝이 소리 잘해. 10번 친구 신경전이 있었고요. 근데 10번은 딱 들을 때 경상 사투리 좀 오리지널 자, 같다. 9번 친구. 야, 9번 친구는 가늠이 안 돼 누군지 모르겠어. 이번 친구는 웃잖아. 내가 진짜 조율인데. 야 웃자는 아닌 것 같은데 니 웃자는. 야 웃자는. 웃잖아. 이번 친구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나 조율이가. 진짜 조율이다. 부산에 그 유명한 해수욕장 세 군데 대봐라. 해운대. 그래 또. 오늘 점심 뭐야? 그러면 자, 알겠어. 자, 다음 친구 8번 친구. 조율이는 나다. 아니고 화나겠다 야. 아, 조율이는 나다. 6번 친구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마! 내가 조율이다. 네가 와 조율인지 증명을 해봐라. 내는 부산 3대 안다. 3대 뭔데? 여자, 여자, 제주도 아이가 그거. 여자 봐라 도라nen가. 너는 그건 내가 배웠는데. 6번. 제주도 3대 아이가 그거. 6번 이 부산에 혹시 제주도가? 그랬나 보다. 미안해. 진짜 유명한데. 자, 다음 4번 친구. 뭐라 카노? 내가 조율이다. 어디 조시고? 조? 뱀이 왔나니? 예리했다. 예리했어. 야 어디 조시고 한번 헷갈린다. 어디 원래들이 그 3번은 아까 내가 너무 신기한 게 3번 친구. 내가 조율이다. 맞네. 내가 조율이다. 약간 경상도 같다니 사투리. 그럼 한 번 무슨 유자에 무슨 리자인데? 유리 유자에 마을리가 마을리. 마을리다. 유리로 된 마을. 유리 유자에 마을 리자 조유리 씨. 이게 되면 11번이 부산인데. 맞다 카노. 아니 근데 사투리로는 지금 11번 친구가 제일 자연스러웠어. 제일 자연스러워. 그리고 자빠진다 이런 거는 진짜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친구들한테 딱 쓰는 표현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온 조유리를 찾는데 다들 너무 화만 내는 거 아이가? 우리 2번 친구는 좀 다정하게 한번 해줘봐라. 선상님. 선상님 잘 지냈습니까? 조율이입니다. 그러니까
1번 친구. 1번 친구. 내가 조율이다. 내가 송도에서 태어났고 송정 바닷가 자주 가고 제일 경상도 부산 오리지널 발음이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11번 친구. 부산 어디서 태어났어? 그냥 부산 모를 순 없지. 해운대 쪽에서 태어났다. 해운대 쟤는 다 장난 같아. 너 장난이지? 너 자꾸 장난칠래? 너 부산 아니지? 부산 어딘데? 뭐가 그리 궁금해? 와 타이밍 좋네. 멘트 타이밍 좋네. 네가 가라 화장실이야. 10번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대사 하나. 알지? 한번 해줄 수 있나, 호동이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호동아, 와. 네가 가라 하와이. 10번도 사투리를 너무 잘 써.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부산에서 온 조율이를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뭐야. 10번 친구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 문현동. 나 문현동. 나 얘 부산에 같아. 나 바꿨어. 나 진짜. 나 소름이야. 나 지금. 근데 진짜 우리 낙고상은 와 정신이 들었지? 나 문현동 할 왜냐하면 때. 쉬운 동네 뭐 남포동 해운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문현동은 부산에 안 사는 사람은 못해. 10번 조율이. 나도 10번. 만났어. 1번 친구에 속았잖아. 아니, 왜냐면 1번도 그렇고 3번 친구도 그렇고 통으로 완전히 그냥 다 속았잖아. 발음이라니까. 문현동 이거는 아 이거 잘했어. 문현동으로 거기서 결정. 확 알아버리네. 어디 조신데? 저 창녕조야. 장영조 씨. 바로 조신 다 오잖아 본인들은. 평소에 사투리 쓰지, 유리야? 아, 평소에 사투리 엄청 많이 쓰지. 이게 안 고친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요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자꾸 사쿠라가 내 사투리 억양을 따라하더라고. 자꾸 사쿠라가 저 봐봐, 저 자꾸 내 말 따라하고. 억양을. 사쿠라 하필 옆에 조율이랑 강호동이 있어가지고. 유리야 안 고쳐도 돼. 그래? 안 고치고 무려 30여 년간 아주 활발하게 너무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맞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투리 쓰고 좋지, 있어. 개성있다, 개성있다. 자, 지금 그러면 유리, 그리고 사쿠라, 나코, 히토미는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승, 우리가 이기고 있어. 원영아, 좀만 앞으로. 준비. 자, 힐. 원영아. 아이고 집중. 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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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제 민주에 내 우리가 됐어. 왜냐면 동아지는 한 명 먹을 수 있어. 그래. 아 고마워. 뭐 어쩌나. 자, 강호동 먹방 구경하실 시간입니다. 예나야.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빨리 먹고 가주려고 장훈이 먹으라니까. 아니야 먹어 괜찮아. 나 이런 거 안 해. 아, 진짜 안 해. 야 우리 아이던 맛있어? 많이 먹어라. 아. 자, 잠깐만. 자, 장원영, 강혜혼 먹었어, 안 먹었어? 아웃. 한 쌍만, 빨리 한 쌍만. 아나 진짜 나. 맛이 어때요? 되지 않죠. 아이고, 잘 먹네. 영철이. 야, 너 너무 욕심낸 거 아니냐? 야, 자, 우리 위지원분들께 인사. 야 우리 아이던 맛있어? 많이 먹어라. 아. 맛이 어때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빨리 먹어야 돼. 맞아. 소고기가 진정한 구이는 또 소고기지. 맛있는 거요?
방송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한 뭔지 알줄 모르나? 용식이다 용식이. 사탄들의 세상에 루시퍼가 온 거야. 하늘아, 전화 신청서 갖고 왔지? 너 했던 대사 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까? 10년 전이야? 사탄들의 세상 속에 루시퍼가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어렵지. 형님들의 세상에 인싸들의 등장이라. 목소리가. 재밌어지겠는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너 그렇게 안 했잖아. 내가 영상 봤는데 완전 장난 아니었어. 어떻게 했는데? 뭐 이거 하나 담아온 거 가방 안에다가? 이거 이제 주시더라고. 아니야 선물도 할 게 있는데 그랬으면 안 됐지. 선물 안 담아주셨는데? 시계 좋아 보이는데. 협찬이. 돌려줘야 돼. 와, 그렇지. 시계 협찬도 받나? 찬도 받고. 와, 부럽다. 우리가 협찬. 우리 협찬. 풀 거야? 풀 거야. 아니 알고 있어야지. 하늘이 협찬 받았는데도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봐. 안돼 안돼. 나 풀어버리잖아. 대단하다. 우리는 시계 협찬 받으면 시계 밑으로 내려고 있으면 스타일리스트가 오빠 얼굴은 안 나오고 시계 나와야 된다고 이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 갈 수 없나? 다른 친구들은 협찬 받은 거 없어? 유영이랑 성태는? 없어? 성태는 헤어 협찬 받은 거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좀 더 편해지지 않았어? 전혀. 똑같아? 더 어색해하는 것 같아. 김민혁을 만나서 그런가? 아, 너 이러기에는 딴 데서 춤을 너무 췄다고 지금. 홍보 이런 거 아니지? 아니겠지. 뭐 아닐 거야. 그지 앨범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지? 뭐 아니겠지. 영화, 드라마. 홍보야, 홍보. 드라마 홍보고 홍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아영에 나올 수가 없지. 불러주시지. 안 불러주시지. 그래서 홍보하러 왔고. 에이, 하늘이 우리 여기서 섭외를 한 10번 했대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난 처음. 아유, 여기 아니야 우리 섭외했는데 김하늘이 왔어. 야, 김하늘 씨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잘라. 잘라. 편집 안 해? 안 해. 벌써 김하늘이 늦었다. 정말 와서 열심히 하고 갔는데. 자 누가 사진을 이렇게 누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다 하고 갔는데. 아는 형님 나와서 하늘이 열심히 했지.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하늘이 누나가. 야, 진짜 웃긴다, 얘. 오늘 나온 저 세 분은 언제 장훈이가 잊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왜 살아? 왜 살아? 다 까먹을 걸. 왜 사는 거야, 우리가? 김한 선배님 나왔을 때 그 편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재밌었지? 하늘이 누나 나온 건 잊을 수가 없는데. 김하늘 씨 정말. 지가 먼저 나가겠거든. 진심으로 사가지고. 기억은 나지? 기억납니다. 근데 나는 진짜 그 김하늘 선배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나는 본명이 김하늘이야. 하늘 선배님이 계셔서 이제 제가 후배니까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생일도 똑같아. 진짜? 이름도 똑같고 생일도 너도 며칠? 2월 20일. 야, 어떻게 이름도 똑같은데 생일도 똑같고. 그 대단한 김하늘 씨랑 장훈이 희망 짝꿍 했잖아. 실제 사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중에 너의 진짜 최애가 있지 않아? 노래도 좋아하고. 그 친구를 꼽을 줄 알고 난 딱 했는데 내가 너무 버즈님의 팬이어가지고 정말 팬이어서 그걸 적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지 정말 대단한 분은 사실 바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봐야 왜 그래?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 잘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아. 이게 편하게 못 볼 것 같고. 하늘이 미안한데 그럼 나는 쇼인도야? 아니야. 뭐긴 뭐야? 뭐긴 뭐야? 목이 뭐야? 쇼윈도. 희망 잡고 나는 쇼윈도였어. 그럼 실제로는 경훈이고. 장훈 대 경훈 둘 다 훈인데 단 한 명만 하루 데이트할 수 있어. 미안해. 저기 내가 먼저 포기할게. 난 아니 그래. 하면 안 되지. 대답해. 나는 버즈대 전봇대. 버즈대 전봇대. 경훈이 나 같아도 경훈이 아니야. 아니 뽑았잖아. 좋아한다. 쇼윈도로도 만족해.
나는 좀. 유영아 이해 못하겠지? 뭐 누구 데이트를 한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그지? 그럼 너도 얘기해봐봐. 이 중에 한 명 데리고 나가면 누구랑 같이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차 한잔 하고 싶어. 맞아. 1일 데이트. 되게 이게 제일 이 중에? 잠깐 영철이 영철이- 봤어? 자세히. 영철이 표정 바꿔도 그 얼굴 그대로니까 바꾸지 마. 그 얼굴 그대로니까 바꾸지 마. 아니 나는 호동이라고 이상형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짝꿍 하고 싶지. 싫어하는 사람들 짝꿍 하냐? 이상형이래 이상형. 호동이가 너무 착각이 심한 것 같아서. 괜한 말을 했구만. 좀 심했어요 그래. 집에 좀 얘기해줘. 집에 많이 심했어. 편하게 진짜 리얼로. 데이트하고 싶은 놀이동산 남자는? 1일 데이트? 나는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해. 아까 영철이가 야 유영아 왜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너 질문을 했는데? 야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하라고! 너 유영아, 근데 그거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대답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지금 양념을 하는 거는. 자 유영아. 경훈이 왜? 너 이거 1년 뒤에 기사 나온다? 유영이가 자기 이상형으로 뽑았다고 1년 뒤에 기사 낼 사람. 1년 뒤에 기사가 아니라 너 이따가 가기 전에 혹시 영철이가 저 유영 씨 사진 한 장 찍어 절대 찍지 마. 눈 딱 감고 거절해. 오늘 저녁에 올라와. 오늘 서두르지 않을게. 오늘 저녁에 올라온다. 내일 새벽 김영철의 라디오에서 얘기할 걸. 사실 제가 어제 고백을 받았거든요.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 되게 많이 들어갔던 멘트. 성태는 그럼 이 중에서 누구랑 맞짱 뜨고 싶어? 한 명 고르라고! 한 명 고르라고! 싸움 못해. 싸움 못해! 하늘이. 네, 강하늘 퀴즈. 자, 내가 봤던 수많은 오디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어. 슈퍼스타 K. 갑자기 딩동댕.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어. 그게 뭘까? 어쨌든 기억에 남는 장르는 영화 드라마 쪽인 거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쪽이었어. 영화 쪽. 영화. 김하늘이 본명이잖아. 근데 지금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헷갈릴 정도 오래전이잖아. 그래서 김하늘로 오디션 신청을 한 거야. 그치. 근데 거기에 모든 관계자분들 김하늘 씨가 오는 줄 알았거든. 오 그러네. 김하늘 씨 이제 들어오세요. 이거는 김하늘 씨 아니에요. 그래도 대본 왜 그게 하필 로망스였어. 그래서 김재훈이랑 호흡을 맞추는데 너가 아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야.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들은 있었어. 진짜? 왜냐면 나는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야. 처음에 김하늘로 활동을 했었어. 옛날에 그 이제 내 첫 영화는 평행성이라는 영화인데 이준희 감독님의 평행성이라는 영화인데 기자님들이 김하늘이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고 여자 배역이 없는데 하면서 김하늘 선배님한테 연락이 그럴 수 있겠네. 몇 분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후배니까 바꾸는 게 맞겠다 해서 근데 나는 하늘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성을 바꿨지. 이름이 아니라. 강자를 붙인 거구나. 힌트 하나 줘봐. 거기에 계셨던 이제 감독님께서 그 연기는 괜찮은데라고 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었지. 연기는 괜찮은데. 유영이. 비주얼이 좀 안타깝다. 비주얼이 좀 안타깝다. 와 진짜 디스 형이다 디스 형. 와 이형. 우리 아무도 외계인을. 아니 디스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할. 난 그래. 우리가 아무리 오답 맞추는 편하긴 한데 너무 센 오답이라서.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거 오답이고. 연기는 아니 비주얼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 연기는 괜찮은데 근데 그게 정답 같았어? 유영아? 그 정답처럼 느껴졌어? 아니,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 근데 그럼 진짜 충격적이겠다. 이제 딱 보고 감독이 야, 너 연기는 괜찮은데 야 이게 너무 안 나온다. 그럼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근데 붙었어. 아니야. 일단 떨어졌어. 일단 결과는 떨어졌어.
감독님한테 내가 연기를 위해서 뭘 빌렸어. 그 빌린 걸 네가 그냥 가져가면서 감독님이 연기력은 좋은데 손버릇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럴 듯하긴 하네.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뭘 빌렸는데 근데? 그건 아니야. 담배를 빌렸어. 연기는 괜찮은데. 담배를 빌렸는데 정답. 그거네. 연기는 괜찮은데 담배를 너무 맛없게 핀다. 땡 아니야. 연기는 괜찮은데 너 담배를 겉담배를 피는데 이거 담배 실제로 속담배 필 줄 아니? 뭐 여기에 이어져 나오는 에피소드 비슷한데 그건 아니야. 연기는 괜찮은데 너 거북선 할 줄 아니? 감독님 옆에 자 조현준이 물방울 보여주세요. 도넛스 다 했어. 조현준 물방울이랑 도넛스랑 다 보여줬어. 근데 답보다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연기는 괜찮은데 여기 정답. 너 연기는 괜찮은데 여기 금연구역이야. 조현준 자 금연치료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 금연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실제 그때 담배 실제 태웠구나. 22살인가 3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담배 안 피웠었거든. 근데 내가 약간 좀 4차원 같은 성향이 좀 있어. 좀 약간 갑자기 확확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연기였던.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한다 이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연기를 준비해 갔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작가님이랑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약간 그 돌 기질이 약간 들면서 그 앞에 담배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저 담배 좀 빌려도 되겠냐고 해서 뭐 들고 하시려면 하세요. 그래서 그 담배를 하고 바로 불을 붙였지. 그래서 불을 붙이고 이제 연기 완전 연기 캐릭터에 빠져서 하려고. 연기를 했어.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데 이제 나는 뭐 나쁘지 않게 한 것 같다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근데 하늘 씨 여기 연기 괜찮았는데 여기 오디션장 금연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배 거기서 그건 더 떨어진 거야? 그 떨어졌었지. 되게 연기를 잘했다며. 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약간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약간 아니야. 비주얼이 안 맞을 수 있지.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내 비주얼이 담아두고 있었어. 담아두고 있었어. 야 앞으로 야 인사이더 촬영 현장 어떡하냐. 내가 다 살거라. 아니. 다 찍었어. 그때 나오면서 되게 그 민망하면서 뻘쭘해서 나왔는데 내가 그때 담배를 안 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면 이 세상이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오디션 다 끝났는데 자네 여기 노약자 속인 거 아나 이런 거 아니야? 한 10분을 계속 앉아서 이러다가 이제 조금 진정돼가지고 그랬었고 같이. 금연하세요. 기억에 남는 오디션 현장이었어. 넥스트. 다음은. 자, 내가 평소에 진짜 화가 없는데 살면서 크게 화낸 적이 최근에 있어. 그게 언제일까? 화보다는 짜증, 승질. 열받은 건가? 분함. 분함. 분할 것 분한 같아. 건 그거 아니야? 연기는 좋은데 비주얼이 약해서. 그거는 진짜라서 괜찮아. 미안해. 여기는 정식으로 사과할 여유가 없지. 꼭 사과할 마음 없는 거지. 정답. 약간 유영이랑 이제 드라마 인사이더. 유영이가 방구를 뽕 낀 거야. 근데 유영이가 본인이 꼈는데 유영이가 하늘 오빠. 이래서 사람들 에이 하늘 씨. 여기서 그래서 너가 너무 분했어. 유영이가 너한테 다 넘겼어. 근데 우리 친구야. 나이 똑같아. 정답. 오빠 아니야. 되게 동안이다. 정답. 하늘이가 비주얼이 별로라서 그래 내가. 강원을 보니까 장난 아니다. 비주얼이 오빠 같아. 존경합니다. 미안해. 아니야. 양심이 안 나. 강원의 비주얼 사건 오늘. 현장에서 성태형 눈치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이제 이모님이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으니까 딱 벗었는데 이모가 어머 하늘 씨 마기꾼이네. 화가 난 좀 별로다. 깜짝 놀랐네. 방막이. 비주얼 별로야. 아직도 식당에 나왔으니까 식당이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간 거야. 슬리퍼 딱 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가서 문을 열면서 팍 열면서 문 바닥에 내 엄지 바깥에 낀 거야.
끼는 너무 아프잖아 순간적으로. 아 보다 그 사람이 미안해야 되잖아. 딱 보더니 비주얼이 별로라고 사과를 안 해. 사과가 미안한데 비주얼이 별로다. 그 사과를 안 해? 아니야 아니래. 유행가 아니래. 어떡하지? 힌트 하나 줘봐. 내가 어떤 거에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과몰입해서 생긴 분함이야. 영화나 드라마보다 오해받았나 너 보다. 약간 나도 몰입 엄청 하면서 보고. 그치 그 약간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그거 아니야 어벤져스? 어벤져스. 거기 주인공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멸망되잖아. 그치 마지막. 맞아 정답이야. 정답. 야 나 정답 진짜 몰랐어. 아, 요거 하나로 세상이 멸망된다는 게 너무 분했다. 여기에는 약간 그 스토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마블 영화를 원래 안 봤었어. 그러니까 그냥 마블을 그냥 만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내가 군대 상병쯤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엔드게임 할 때였어. 다 봐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그냥 보려고 하니까 좀 뭔가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세계관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보다 더 몰입할 수밖에 없던 게 그 휴가 7일을 전부 다 거기에 반납했거든. 하루에 3편씩. 그래서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 장면이 타노스가 이제 이걸 손을 하는 건데 그때 뭐야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약간 느꼈던 분함이 아니 우리 인류를 다 반을 없애놓고 끝낸다고 하는 그 분함이었는데 성격이 그게 진짜 좋아. 이렇게 막 옛날에 잘안 내서. 알았는데 성격이 진짜 좋아. 맞아 희철이랑 한 10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 나랑도 한 번 이렇게 술 마신 적이 있는데 맞아 나한테 사인을 더 유명한 나한테 사인을 해줘가지고 잠깐만. 그 사인을 지금 가지고 있어? 있을 거예요. 제가 놓고 갔을 걸 그때. 사인을 좋았는데 비주얼이 별로였어? 아니야 한 3일 보관했어 그래도. 너희 마음을 잠금 해제하러 왔고 해서 온 연기 천재 박성훈이야. 그래서일까요? 아니 소은 씨가 평소에 박성훈 씨를 쥐잡듯이 잡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맞은 적이 있다면서요? 아니, 내가 다리를 자주 떠는데 그럼 완전 선배님처럼 야 다리 막 이래. 내가 다못 봤는데 쥐잡듯이 날 잡고. 아니 그게 사실 그 다리 떠는 거에 되게 예민한 게 나랑 같이 다니는 실장님이 다리를 엄청 떨어 우리 언니가 그 내가 언니한테 습관적으로 달 떨지 마, 복 나가, 달 떨지 마 이랬는데 드라마에서도 내 동생으로 남은 남자 배우가 다리를 또 떠는 거야. 대본 리딩할 때도 항상 그래서 다리 떨지 마 이랬는데 영화 현장을 봤더니 이 오빠도 다리를 떠는 거야. 이게 좋은 동작이야 운동도 되고. 이게 혈액순환 되고 이게 다 예전에 뭐 복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복도 없는데 떤다고 나갈 게 있니? 그걸 발로 쳐버렸네. 그래. 삼겹살. 진호하고 누가 더 형이고? 둘 다 85년생. 아니, 장난하지 말고. 8년생이야? 그걸로 웃기려고 그래. 진짜 8호밖에 안 돼. 너 경훈이보다 더 어리는구나. 친구야. 대학교 선배인데 여기는 빠른 8호고 나는 그냥 8호. 이거 내가 말하면서 민망하네. 야 성훈이 너 빠른이야? 빠른이 있어? 작품을 하면서 같은 8호니까 이게 조금 뭔가 애매하잖아. 어떻게 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친구인데 사회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있다가 서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편하게 하자 해서 친구 먹었어. 그러면 둘이 대학교 잠깐만 어떻게 돼? 얘는 또 빠른 안 쳐주거든? 저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적인 거는 지금 진우가 경훈이보다 동생이라는 게. 오늘부로 친구 먹었어? 빠른이니까. 빠르면 친구. 지금 일방적으로 경훈이랑도 안 해줬는데. 경훈이 빡세. 너 생각보다 타이트하구나. 친구들 가능성 있어? 진호랑? 거의 없지. 근데 성훈이랑은 친구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섞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럼 많이 같이 셋이서 술자리를 안 하려. 얘는 안 해. 근데 야 우리랑도 안 해. 우리랑도 안 해. 일리를 제공 안 해. 근데 둘이 어찌됐든 동갑이라는 게 진짜 나이 이게 보면 한 대여섯 살은 성훈이가 어려 보이는데. 질문 있어. 그럼 얘랑 나랑 비슷해 보이지? 나이 차이?
야, 서울이 표정 봤어? MBTI가 같아. 나 ENFP야. 누구나 다 알듯이 ENFP인데. 야, 우리 교실에서는 혈액형으로 가. 우리 중에 MBTI 한 사람 한 명도 없을걸? 너 무슨 형이야? 나 A형이야? 자, 우리는 이렇게 혈액형 아니면 별자리. 자, B형 손 드세요. B형. 자, O형. 아 진짜 사석에서는 엄청 깔깔깔깔거려. 아까도 회사 사람한테 혼났어. 그렇게 웃지 말라고. 드라마 지금 찍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현장에 김용옥 선생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너무 연기하시는 게 재밌어서 내가 계속 막 웃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만 웃어. 김용호 선생님께서 영어 바꿔야겠게 그만 웃으라니까. 김용호 선생님 현장에서 너무 재밌지?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할미님. 아니 그럼 성훈이가 한번 직접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번 소개를 좀 해줘봐.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그 코미디가 있는데 개그맨 김원훈 씨 있잖아. 쇼박스에. 김원훈 씨가 하는 그 1분 스피치 같은 게 있는데 약간 맥락 없이 그냥 막 하는 건데 무인도에 가면 초코파이를 1,2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백설공주와 8난쟁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곤 하는데 근데 이게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어. 여기는 에이지가 좀 높아서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 잠깐만 뭐라 했는데 뭐가 높다고? 에이지. 이건 약간 못 들은 걸로 해 그냥. 괜찮아? 야, 우리 나이 다 합쳐봤자 400살밖에 안 돼. 무슨 말을 그래서 섭섭하게 하니? 에이지를 따지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성훈, 그렇게 웃긴 사람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무인도. 무인도에 가면 초코파이를 1,2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백설공주와 8난쟁이가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곤 하는데 H.O.T. 행복. 도쿄올림픽.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번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맨홀 뚜껑. 맞아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났어요. 아울러 집에 같은 데를 보면 케빈이 혼자 있었다. 아 이거 번역기 잘못 돌린 거 아니야? 그러면 뭉게구름, 솜사탕, 에버랜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그냥 맥락 없는 거 좋아해서 내가. 성훈아, 호동이 좋아하고. 표정 봐. 진짜 화나. 여기 저 화난 사람들 에이지 높다는 거야. 나 웃겼어. 화난 사람들 에이지 높다는 거야. 화났어. 화났어? 완전 신선하다. 후레쉬. 너무 후레쉬다 후레쉬. 나 야 에이지 높은 거 인정할 테니까 약간 우리 코드는 아니야. 110볼트다 110볼트. 코미디인데. 진정한 코미디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게 코미디야. 아, 그럼 이거 무인도. 후배 무인도에 가서 코미디를 웃길 수 무시하는 있겠어? 거지. 김원훈 맞아, 씨, 그래. 후배 김원훈. 코미디를 무시하는 거야? 무인도 가서 웃길 수 없어. 무인도 가면은 마치 양평군이거든. 우리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나한테 자, 연관 키워드 갈게. 연관 키워드. 성훈이 먼저 갈게. 성훈이는 두 가지를 적어놨어. 초코파이 무인도? 지금 소개한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 장고래 곤지암? 장고래 곤지암은 뭐야? 장고래는 뭐야? 장고래는 내가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49점 몇 프로가 나왔어. 최수정 형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맞아. 유인이 나오는 거. 그때 신인상도 받았잖아. 신상 받았어. 그걸로. 그래서 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고래다 아직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 많이 알지. 의미 있는 49점 단어. 근데 그때가 신인이었다고? 아, 데뷔를 늦게 한 거야? 내가 데뷔를 대학로에서 늦게 했구나. 연극을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발굴이 얼마 안 됐어. 연기 천재. 성훈이가 연극계 이미 그냥 스타가 완전 슈퍼스타. 맞아. 아이가? 아니 연극 아니고 연극계에서 아이돌 같이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고 밴드 막 따라다니고. 그러고 진짜 되게 스타였고 되게 잘 나가는 또 극단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저기 진짜 미안한데 너이 회사 대표 같아. 아니 심지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었던 너는 네 에이전시야?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동키 이병헌 같은 선배님네 동키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 근데 나는 유세윤 회사 들어가고.
유세윤이 회사가 있어? 세윤이 소속사 대표야. 심지어 세윤이 형 또 다른 회사잖아. 지는 다른 기획사 다녀. 거기에 나만 소속시켜 와가지고 계속 진우야. 오늘 컨텐츠 찍은 건데 잠깐 무시 볼래? 맞아, 둘이 엄청 그래서 근데 연극을 몇 년 정도 한 거야? 2008년부터 제일 마지막 공연이 17년이니까 9년. 아니 근데 그 전에 같이 하던 사람이 또 TV나 영화에 가서 잘 되고 이런 걸 보면 나도 좀 빨리 가서 데뷔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다행히 생각 같이 없었어? 하던 사람이 먼저 잘 된 사람이 없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대학원 가서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아니다. 근데 뭐 택시비 때문에 울 뻔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그 공연을 이제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려는데 저희 제일기획이요라고 제일기획이잖아. 제일기획이요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막 했어. 오늘 공연 잘 봤어. 도착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네 와 있는 아씨 여기 어디예요? 아씨 여기 어디예요? 제기역이요. 제기요. 잘못 들은 거야. 제기요. 잘못 들은 거야. 제일기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기역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야, 이런 게 우리 스타일 개그라고. 이게 제기역이 같아. 이거 이신호 개그잖아. 람보르기니 물세 봤다고? 야, 너 람보르기니 브루셀라 그거 본 적 있지? 람보르기니요? 뭐? 남구로역에 물건. 남구로역에 물건. 이게 현실판 버전이잖아.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성훈이랑 그 택시기사 아저씨랑 에이지가 안 맞아가지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려고 택시를 타가지고 아줌마들이랑 타가지고 동년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그대로 예술의 전당 됐다 줬어. 그대로 예술의 전당 됐다 줬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알아주니까 신기하지 않아? 야 진우야 그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지. 아니 에이지랑 맞으니까. 아니 그래서 대기업을 가서 대기업에서 어떻게 됐어? 다시 왔어? 그래서 이제 제일기획으로 다시 가주세요 했는데 미터기를 안 끄시고 그냥 가는 거야. 아저씨가 잘못 오셨는데 미터기 끄고 가셔야지 왜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말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이고 막 그거 어떻게 해? 막 이러시는 거야. 성훈이다. 아니, 저 연극 배우예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옛날에 진짜로 미키 광수라는 개그맨이 칠곡에서 왔는데 신촌에서 여의도 가는 택시를 탔는데 5,000원 거리예요. 근데 아저씨 여의도 가주세요. 길 도는 거 다 합니다. 돌지 마세요. 근데 25,000원 나왔거든. 내리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는 거 다 합니다. 아이도 몸이 허할 때 눌리는 거야. 성훈이가 진짜 먹는 것 쪽으로는 진짜 진심이래. 저렇게 말랐는데? 기초대사량이 뭐 완전히 면사랑이 대단하다고. 아, 거기 그냥 무조건 111만 하고 와, 칼국수를 엄청 좋아해. 나도 명 집은 무조건 다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칼국수 딱 먹으면은 이건 어느 집 거네 딱 맞춰주고. 에이 아니 완전 그 아니 오늘 보여줄 수 있어 성훈아? 칼국수 브랜드가 있어? 칼국수는 뿌니까 오늘 커피를 준비해 주신다고 해. 커피도 맞춘다고? 비슷하지 않아? 커피가 진짜 어려울 텐데. 못 맞추면 다음 촬영 때 우리 커피차 불러줘라. 못 맞추면 커피차 불러줘. 걸어야지. 애한테 삥을 뜯어. 그럼 내가 맞추면 너가 맞추면 우리가 아는 형님 커피차 보내줄 테니까.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소은이랑 나 그리고 그러면 들어가 너 진짜 많이 먹어.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이상민이 여기다가 다 넣어간단 말이야. 이상민 여봐 갖고 왔잖아 커피 진짜 많아 이거. 블렌드에 가서 써가지고 다 블렌딩 해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인가 봐요.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부담스럽게. 쟤부터 나오지 마. 처음 보시는 분이 여기 더럽게라고 반말을 하고. 자 동시에 1번부터 다 드세요. 자, 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알고만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확실하다. 1번 먹었어요. 성훈이 알겠어? 저는 이거 100%예요.
100%. 그래? 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듬는 거 보니까. 별. 자, 잠깐만요. 1번. 공유. 공유.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별. 1번 뭐라고요? 별. 별. 똥멍청해. 야 박선배. 왜 자신 있다고 한 거야? 자, 더 많이 마시면 되니까 많이 마시면 되니까 빨리. 그걸 틀리면 어떡하니? 제일 많이 맞춰보라. 야, 지금 못 맞춘다. 그걸 똥멍청이라고 그러냐? 자, 2번. 너무한다, 야. 저 정도면 아니 장기인데. 물로 좀 일단 입을 좀 헹구고 다시 맡아. 자, 더 많이 마시면 돼요.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감이 떨어져.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2번. 자, 2번. 콩. 네, 콩. 상민이 형은 있어. 이상민. 아, 어려움이 없으니까. 콩, 별, 탈락한 사람 떨어져. 형 떨어져. 별. 떨어져. 상민 떨어져. 정신없어. 자, 자, 2번 2번. 성훈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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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야? 야, 지금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뭐야? 야, 지금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하지 마. 하지 마. 다 해봐.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 일로 와. 너 뭐야, 너? 이번 맞추잖아. 자, 입 닦고 이거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입에 뭘 묻힌 것처럼 생기지 마. 오케이. 자, 계속할게. 자, 여기. 성대모사 장인이 또 있다고? 우리 성훈이가. 성대모사가 전혀 없는. 아니 사람들 만났던 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 성대모사를 하더라고. 소은이 장혁을 그렇게 똑같이 해? 아니, 나는 송강호 선배님이랑 그다음에 한석규 선배님. 난이도가 높은데. 얼굴에 관상에 성대모사가 없는데. 아니, 내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송강호 선배님이랑 셋이서 술을 마셨거든. 그때 이제 양조위 특별전이 있어가지고 양조위 배우가 오셨었어. 근데 두 분이 막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송강호 선배님한테 양조위 배우랑 원래 친분이 있으셨어요? 그 양조위 배우가 사실은 양조위 선배님인데 아마 민식이 형 또래 정도 될 거야. 또래 정도 될 거야. 양조위 배우 마누라가 그 홍콩에서 영화제를 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 나무주조상도 받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했지. 영화 대상 아니잖아. 왜냐면 일상은 되게 어려워. 야, 우리가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손객이 없는데. 한석규 형은? 한석규 형.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캬들아.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캬들아. 프리즌 맞나? 가보. 있어. 김용 선생님 그룹고. 여기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한석규 선배님 세종으로 나오시고 내가 아들 세자로 나왔었거든. 아, 그랬구나.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늘더라고. 저 송강호 선배하고 우리 장혁. 또 이상한 거 만나지? 다 왔는데. 그래, 재밌을 것 같아. 회식에서 할 때 한번 보자. 해가지고 부산국제 영화제 끝나고 이제 친명 가고 자기 들어와야지 묻고 있는데 들어와야지. 자기 들어와야지 묻고 있는데 들어와야지. 기프 어디서 보자 선배. 부산 인터내셔널.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반갑습니다. 여기 그래. 예. 반갑다. 잘 지내시죠? 뭐 요즘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지. 예. 아우 약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나는 그냥 맥주예요, 맥주인데. 예. 또 오늘 어떻게 하다가 소주를 먹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보고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강아지 종류가 뭡니까? 프렌치불독이어가지고 프렌치 불독.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 애가 약간 좀 가져가지고. 멘트가 시원시원하시다. 너무 귀여워. 어디가? 나가 잘 들어오죠.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 이름 뭐예요? 잭슨이요. 잭슨. 잭슨. 잭슨 한 마리입니까? 고양이도 한 마리가 있고. 고양이 다 마리고. 와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게 잘 내놓고 사신다. 올해만 3번 완실한 호동을 구원해준 다산동 혼사남의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집안 곳곳에 모던한 장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키치한 아이템, 그리고 반려견 잭슨이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 잭슨 안녕. 야 여기 공간도 너무 좋다 그지? 네. 작은 테라스에 일상의 여유가 묻어나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 이렇게 해서 또 인연을 만난다. 네. 아 대박이다. 야 저희 집에 고양이도 한 마리 있어가지고. 얘 어디 갔지? 아 저기 밑에 있구나. 제가 좀 뭐 치우시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아 뭐 일단 대충 청소는 다 했는데 아니 그럼 집이 혼자 살면 다 집이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좀 깨끗이라도 살아야죠. 앉아보 있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사실 그 남자분들 그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독립하는 그 꿈을 꾸잖아. 네. 집도 집인데 이런 공간. 네, 저 테라스. 마당처럼 이렇게. 근데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 부담스럽고. 네. 이 정도가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기 되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그 네, 와인병이요? 예, 아, 네. 샴페인이라 그냥. 그 회사 형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예. 집에를 안 가고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셔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바깥에서 술 마시고 하면 좋으니까는. 그죠. 네. 아 그럼 술 좋아하세요? 뭐 자주 마시는 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뿐인 내 편이 베트남으로 포상휴가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베트남 술을 기념으로 사왔는데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은 기념으로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고. 아 하나뿐인 식구를 만나게 되면. 네, 그래서 제가 배수를 가져왔어. 베트남 소주를. 아 소주를. 네, 준비해왔거든요. 이게 쌀 보드카라고 아, 저도 네, 먹어보지는 네. 않았는데. 어. 네, 근데 좀 독하더라고요 40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의미가 있겠다 그죠?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초록색 보다가 이렇게 투명한 거 보니까 색다르네요.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멘트가 좋으시네요. 발변이신다. 그러면은 우주 씨는 저 직업은? 저는 그 ELS라고 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그런 뭐 금융공학 상품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알아? 주가연계증권이라고 구조화 상품이 있거든요. 금융공학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일즈하는 주가연계증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금융맨이네요. 예. 증권회사에서 예. 그런 뭐 특정 상품을 도매로 뭐 은행이나 뭐 기관 같은 데다가 제가 이제 팔면은 뻥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금융인데 도매로 하고 소매로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매, 소매 이렇게 리테일, 홀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도매로 하는 게 있고 소매로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요? 네. 의류처럼?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뭐 손님들이 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은행에다가 그거를 뭐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거죠. 강아지는 키운 지 얼마나 되신가요? 쟤는 키운 지 쟤는 이혼하기 전서부터 키우던 애인데 왜냐면 저도 반려견이 있어서. 그러세요? 네. 혹시나 여쭤봤는데. 쟤는 키운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그죠. 지금 안절부절 못 하셔가지고. 아니요, 되게 평온합니다. 밥 시켜드릴까요? 네, 피자 아까 시킨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문제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죄송한데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밥 주문하려고요. 예. 피자를 안 그래도 시키려고 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뭐 시키려고 한번 이렇게 사이즈업 지금 피자는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키 먹죠 뭐.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우리도 돈이 있거든요. 저도 돈 많이 벌어요. 완전 노장나. 피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좀 다 잘 먹습니다.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뭐 구체적으로. 포테이토 피자로 먹겠습니다. 포테이토 피자? 형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걸 피자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그럼 네. 그거 어떡하라고. 라면 끓여드려요? 라면 끓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거 어때요? 우리 이 바닥에 사이좋게 네네네네. 이게 더 정감 있을 것 같아요. 앉아보세요 이렇게. 잠시만. 진짜 친구하고 싶다. 우시 나 그냥 호동이랑 친구하면 안 돼요? 저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와, 완전 멘트 노장남. 나는 하여튼 뭐 우주 씨가 원하든 말든 나는 우주 씨랑 친하게 지낼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망했다. 도와드릴까요? 다 날라갔어요. 저도 이런 방송 처음이라서 지금 좀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성훈이도 혼자 해먹고 아니면 이렇게. 저도 이제 어플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요. 근데 저는 좀 집에서 해 먹는 거를 좋아해서 요리 자주 해 먹어요. 지금 뭘 제일 잘해? 하나 딱 요리하면. 파스타도 해 먹고 칼국수 같은 것도 끓여 먹고 백숙도 삶아 먹고. 와, 집에서 백숙을 해 먹는다고? 그 닭 한 마리 삶으면 처음에는 백숙으로 고기만 먹고 그다음에 국물에 면 넣어서 칼국수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 이제 죽 끓여 먹고. 닭 한 마리로 한 5끼 정도. 그렇지. 네. 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파스타도 직접 해 먹는다고. 파스타도. 아니 그런 요리 쪽으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뭐 파스타 정도는 해서 먹습니다. 그 올리브 파스타 같은 것도 진짜 간단해요. 금방. 저는 자주 해 먹는 게 뭐 그런 거, 뭐 대파 명란 파스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되게 쉽습니다, 진짜. 네, 대파 넣고. 대파 길게 잘라서 채 썰어서 넣고, 뭐 명란 조금 넣고, 마늘 넣고, 엔초비 뭐 조금 섞어서. 엔초비도 넣어요? 그 엔초비가 일종의 뭐 젓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멸치.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야지 약간 이렇게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뭐 드실 걸 좀 드릴까요? 이 정도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씩.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가족이 되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5월, 6월, 7월은 이제 모기에 있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5월 한 중반 정도에 여기서 난 우주 씨랑 여기서 술 한잔 할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울 뻔했어요. 어머니가 저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라고. 와, 빅민박. 차였네.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 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 요즘에 뭐 사진 찍는 거, 뭐 카메라도 사고 뭐 하고 했는데. 이거는 잭슨이다. 우리 잭슨을 너무 사랑한다. 그 찍을 게 잭슨이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센스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오셨네.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확 넓은 편은 아닌데. 여기가 제 친구 집이에요, 원래는. 제 친구 집인데 예. 친구가 지금 미국으로 로스쿨 가가지고 가 있는 동안 일단 저보고 그냥 지인이고 하니까는 들어와서 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와서 사는 거. 그럼 세를 지불하시고? 예, 돈 받을 건 다 받더라고요. 그죠, 시세로 다 받더라고, 시세로. 여기 저희 집 개가, 여기 화장실이고. 예. 여기는 이제 그 창고방으로 쓰고, 잭슨 여기 있구나. 잭슨. 이제 여기는 뭐 창고로 쓰고, 뭐 고양이 뭐 화장실하고 뭐 그런 데 있는 방이고요. 그러니까. 잭슨아 일로 와. 잭슨아 들어가자. 제가 약간 관종이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와. 좋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도 아마 진짜 화제될 걸. 투자 전문가인데도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책 두께 봐라. 우와. 새 책이죠. 되게 새 거 같은데. 새색 냄새. 포장도 안 뜯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인테리어로 그냥. 예, 그렇죠. 두기는 좋죠 뭐. 피자 한다 보다. 우리가 돈을 보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 JTBC 출연료 받았는데 이거 이 상도 있네. 상 아이가. 어? 야, 진짜 상처럼 안 보이나? 상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한번 이 양쪽 찍어주세요. 누가 봐도 상처럼 안 보여요. 우와. 스피커라고요? 우와. 아, 창피해. 처음 봤어요. 이거 사진기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오늘 공식 사진 찍어주세요. 원래 항상 이거 호동에 찍었거든요. 제가 초점을 아직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까? 이것도 잠깐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자 다산동에 이렇게 그냥 그냥 각도가 이렇게 이런 거 여기 되게 좋은 이런 거 느낌. 뭐 촬영하는 기법이나 뭐 구도나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손으로 약간 좀 조절해야 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한 끼는 한 끼 사상 최초로 만나는 피자 앤 파스타 세트로 손가락만 갖다 대면 집안으로 배달되는 혼사남의 간편 밥상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그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 이게 점점 그 알리오 올리오 그거 진짜 그 맛있더라고요. 그거. 그쵸. 그게 마늘 파스타입니까? 올리브 마늘. 네, 올리브 마늘. 그게 스페인어죠? 이탈리아 아닌가요? 역시 수긍이 되게 빠르신데. 이런 거죠. 한 큐에 이런 거는. 무리하시는 거 같아요. 파스타 한 그릇과 피자도 호동에겐 한 입뿐인 용량. 옛날에 그리고 오늘따라 파스타가 어울리는 이 남자. 마지막 한 가닥까지 놓치지 않는다. 사실 저도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약간 집밥을 좀 기대하고 왔는데. 빈씨 보면은 이렇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뭐 이렇게 찌개 나오고 그런데 또 생생히 그리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선구이를 그리고 왔는데 눈물 나요. 너무 잘해요. 근데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남동생은 재수 씨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요. 드라마 이번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아까 무슨 하나뿐인? 하나뿐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은 누굽니까? 저의 하나뿐인 내 편은 질문 깔끔하다 이렇게. 타이밍 좋았어요 이번에. 드라마 딱 제목으로 했어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되게 응원해 주시고 내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었어요? 저요? 예. 뭐 좋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냥 노력은 하지 않았나.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는 저 입사하자마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야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아닌데. 좀 젊으신 편이셨는데 이게 어떻게 좀 급성으로 암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족들도 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충격. 그렇죠. 굉장히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는데 아무래도 되게 조급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제 빨리 취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그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동기들도 너무 많이 와줬었고, 그러니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던 데가 이 회사였던 것 같아요. 성훈이는 부모님 다? 네, 두 분 다 계신데 아버지가 좀 병상에 계셔가지고. 저 그 곤지암이라는 영화 찍을 때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원래 저 아버지랑 통화를 자주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네,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지? 그래서 받았는데 그냥 다른 분 목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좀 와봐야 될 것 같다. 제가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도에서. 제가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제 놀랐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넘게 지금 누워 계세요. 지금 편마비가 오셔가지고. 나는 작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뭐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갑자기 그리워지고 뭐 떠오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그냥 저도 그거 느낀 적 꽤 있었어요. 그냥 그 이를 보고 있다 갑자기 그냥 툭 떨어지는데 그냥 그 주체가 안 되는 그냥 그제 막 쏟아지고 막 그런.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장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는 이제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안 하셨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볼 만한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는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괜히 내가 나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되게 짠하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네. 또 이렇게 아버님들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지금 옆에 계시면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지 나중에 좀 후회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되게 아버지랑 정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거는 병상에 계실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급성으로 오셔가지고 그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는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금 저한테는 불과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같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고 아무래도 옆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 더 많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보신다. 저는 그리고 천천히 얘기 듣는다. 시간 없어도 많다. 왜 육수로 맛있어? 내장은. 저 연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능 나와서 먹는 건데. 버킷리스트 반대말 뭐가 있죠? 오늘 마부분들은 매력이 하나도 없네. 혼자 살아서 집밥 한번 먹어보려고. 생선구이를 먹고 싶었고 예능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참 이게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말만 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 근데 아버지 부르면 그게 또 다 담겨져 있잖아. 저희 집안은 부모님한테 반말해가지고. 못하겠어.
한마디가 안 떨어지네. 아빠.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아마 이 방송 전에 제가 백상예술대상에 앉아있는 모습도 아빠가 봤을 텐데 상을 받았을지 모르겠네. 아마 감사한 마음을 제가 꼭 얘기했었으면 좋겠네.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아빠는 좀 항상 강인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게 좀 두렵고 겁나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던 것 같아. 이거 죄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뵙는 그리고 배우로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해, 아빠. 큰 용기 냈다. 큰 용기 냈어. 최초 기록들이 참 많네. 한기식 나도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설거지는 안 하는 오늘 최초의 날이에요. 이거 하고 가셔야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셔야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 이거를 해야지. 최초 아니네. 아이고. 오시기 전에 청소해놨는데 지금. 청소는 안 해, 우리. 청소 안 우리가 원래 설거지로 설거지예요. 자, 설거지하고 좀 마무리 칩시다. 아이고, 재밌었다. 박수! 아이고, 재밌다. 그렇게 주면은 내가 이렇게 헹구면 내드릴게. 오늘 많이 힘들었어? 아니요. 오늘 어땠어?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시간 쑥 가지? 네네네. 그 사랑하는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눈물 흘리면서 아빠한테 영상 편지할 줄 몰랐지. 방송 보면 많이 창피할 것 같은데. 안 그래. 근데 저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빨간 머리의 앤? 네. 빨간 머리엔 네, 그다음에 말량갱이 삐삐? 말빨량. 저분 아세요? 저분. 약간 그 느낌 있네요. 누구예요? 오늘 한 분을 찾아주신 분은 말이죠.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이력이 대단합니다. 걸그룹 아이즈원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했고요. 솔로 가수로 성공적인 데뷔 이후 택시 드라이버로 변신. 우리 창녕 조 씨의 자랑 조유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리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택시 드라이버는 뭐예요? 제가 이번에 미니 2집 러브홀 택시라는 타이틀곡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 그래서 여기 나왔구나. 맞아요. 노래 가사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의 삶의 애환 그런 거 담은 거예요? 곡이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좀 택시에 비유해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좀 빨리 가달라. 데이트에 가야 된다. 네. 죄송한데 우리 프로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신호 지켜가야지. 서행해야 돼요, 서행. 실제로 면허 없어요? 실제로도 없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곡 제목이 차차였을 텐데. 근데 유리 씨가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세계적인 이제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 2에 합류하시면서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더글로리를 되게 재밌게 예. 봤어가지고 더글로리 이제 박연진 얼굴 묘사를 한번 했었는데 성대모사 아니라 얼굴 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다.
효정아, 이사라까지 남친이야? 이사라까지 남친이야? 야 임지연 씨랑 진짜 뭔가 느낌이 오긴 있다.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시네요. 그래. 우리 조유리 양 네. 거리 다닐 때 네. 야, 저거 위험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싱싱이. 싱싱이. 네. 전도 킥보드. 야 한분이 많이 이제 봤네. 막 여러 명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아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탄 거 몇 명 봤어요? 저 3명 봤어요. 3명. 중심 잡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응. 많이 타면. 전도 킥보드 보시겠습니다. 또 나오나 보다. 여러 자. 명이 타고. 보시죠. 무서워. 제발 사고 없는 녹색 신호, 축자 신호 잘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파란불이니까. 어머! 왜? 어머! 와. 어머! 신호도 저기 저 빨간불인데. 아이고 겁이 없어. 사람들 그냥 아이고. 아니 여기서 저기 가는데 신호가 안 이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어떻게 이러고 와. 하나 우와. 신호를 안 보네 쟤네는. 아니 킥보드보다 더 빠른 친구네. 진짜 빠르다 근데. 아유. 야 그렇게 잘 달리면서 그걸 왜 타고 가니? 순발력은 정말 좋은데 이걸 칭찬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운이 좋아서 미리 발견한 거죠. 그렇죠. 하얀 옷 입어서 다행히 또. 예.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네. 우리 유리 씨가 저기 보니까 학생들 같아요. 네. 언니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 2 버전으로. 방건조 오징어처럼 해줘. 반건 오징어. 촉촉하게 해요. 자, 레디, 액션. 얘들아 죽고 싶어? 지난 3월에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일이지? 뭐지? 고속도로에서 부부 싸움 하다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 말이 되나? 그래서 아내는 사망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차 타고 가는 왜 저래? 왜 저래?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아니 위험하게 아유. 왜 저래?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고속도로에서 뭐가 빨리 달려 이 사람아 100km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저기 고속도로 속도가 뭐가? 속도로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속도가 98km로 왔다는 얘기요 어쨌든 세기도 세 어디나 물어봐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총 속도를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이라는 거지 그래 처음부터 여기까지 평균에서 98로 달려간 뜻이지 그게 평균 속도지 그 소리야 거기서 어떤 X가 그렇게 알려줬느냐고 평균 속도를 그거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화를 내고. 아유 참.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닌데. 한동안 서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 진짜. 그리고 열받았나 보다. 무서워. 방송하기 참아 내 말은 다 틀리니까 차 타고 가는 차를 세웠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저런 일을 할까? 진짜 나빴다. 지금 여기는 버스 전용 차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세웠다고? 와 미친 거 아니야? 내려서 혼자.
남자 혼자 내렸어. 그래, 미쳤어,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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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어떡해. 내렸어 혼자. 남자 혼자 내렸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됐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말이 되나 저게? 내린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혼자 드렸어요. 네, 혼자요. 아버지 이래서 연락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아까 평균 속도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게 부부 싸움인가요? 아이. 의견 차이죠, 의견 차이. 뭐. 화낼 일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 다툼도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당신 말만 맞고 내 말은 다 틀리는 거야. 그 얘기했다고 불과 몇십 초 말없이 가다가 차 타고 가. 그래서 차에서 내린 거예요. 조절이 안 되네,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근데 둘은 부부는 아니고요. 에? 10여 년간 이제 동거해오던 사이래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예. 근데 혼인 신고는 안 했어도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부부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사망한 분의 자녀분들은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된대요. 누가요? 남성분이. 왜? 왜요?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와. 아이고, 야. 아이고.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는 2대로 갔어요. 저랑 남편이랑 애기랑 한 차, 그 사람이랑 엄마랑 같은 차로 타고 이동했는데 가는 와중에 이제 저는 조금 졸았어요. 자고 있는데 남편이 야 일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사람이 고속도로에 차 세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되나? 그렇게 말하는 찰나에 이제 저희 남편이 그 룸 미러를 이제 봤대요. 사고 난 장면으로. 너 이거 다 운전해서 봐라 이 말이야. 옮기시던 와중에 그렇게 됐구나. 야, 이거 너무했다. 뭐야? 깨졌어요. 완전 깨졌어요. 다 여기. 부딪혀서. 응급실을 갔는데 이미 그때는 다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떡해. 구급대원한테 여쭤보니까 아마 즉사했을 것 같다고. 아이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일단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면은 엄청 후회할 것 같아서 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에휴 참. 눈도 못 감으셔가지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만졌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따뜻했어요.
아이고. 같이 여행도 심지어 재밌게도 놀았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진짜 아유. 무슨 행동이지? 죽으라고. 이거 무슨 생각으로 저기?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힘들지 내가. 아 이게 고속도로에서 뭐가 빨리 달려 이 사람아. 그냥 됐어. 아 휴가 단속 100km야. 진짜 왜 그래? 그거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화를 내고. 황당하다. 천천히 운전해봐 내가. 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아이고 당신이 차 10대를 너 처벌하고 왔어. 평소에도 좀 과속을 많이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 좀 장거리나 어디 갔다 오면은 항상 과태료가 날라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도 아니라 다를까 천천히 운전해봐 내가. 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아유 지겨워. 차 타고 가. 저기다 세워. 저쪽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저기다 살을 세워? 저 사람 잡으려고 환장했나 봐 아무래도. 차들이 그게 가고 있는데. 저한테 처음 말씀하시기는 엄마랑 좀 다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따로 가려고 그냥 차 세우고 내렸다. 여기다 내리는 게 맞아? 잡으려고 환장했나 봐 아무래도.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막혔어요. 운전을 안 하는 사람도 솔직히 버스 전용 차선에 차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일부러 세우고 갔다는 거니까 저는 뭐 어이가 없죠. 들었을 때도 어이가 없고 그 후에도 어이가 없고. 뭐지? 모든 지출이나 뭐 월급적인 거나 돈에 관련된 거는 다 저희 엄마 명의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마지막 날에 나도 이 십몇 년만큼 같이 벌었으니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지 않겠냐. 어? 그 사람이 이제 돈 요구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와 미친 거 아니야? 차 타고 가. 내가 맘만 먹으면 너네 재산 반 다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재산 포기 각서를 써줄 테니까 처분 불화서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거죠, 저희. 아 진짜 화난다. 제정신인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아. 지금 주변에 다 이 일을 저희 엄마 잘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대요. 예? 왜요? 제가 저희 엄마 지인분한테 들은 거는 저희 엄마가 차를 세우라 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에휴, 말이 안 되는 핑계. 그랬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죠. 이 음성이 없었으면은 진짜 오히려 어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주변 사람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저희 엄마 욕할 거 아니에요. 차를 왜 거기다 세우라 하냐. 그럼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욕까지 먹어야 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게 없죠. 일단 자기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크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없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다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의 억울함에 누구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네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준비한 문제야. 센스 있게 잘 맞춰줘. 오케이. 오랜만입니다. 내가 살다 이런 황당한 일까지 겪어봤어. 무슨 일일까? 아, 그 황당한 일. 야, 정말 황당한 문제가 나왔구나. 아니 강국의 한 상황에서 성태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왜냐면 예전에 그 이계인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수사반장 할 때 그 역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오해를 많이 받았대.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한승도 씨 본 거야.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가서 그냥 깃방망이 때려. 너무 악행이니까. 그리고 돈을 10,000원을 딱 줬어. 이 나쁜 놈 이러고 때린 거야. 그 오징어 게임 하듯이.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아닌데. 비슷해? 너무 비슷한데 호동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해외에서 작품이 잘 됐으니까 해외에서 모르는 외국인이 때렸어? 하늘이 때리는 게 재밌겠다. 정답! 오징어 게임. 좀 딱 갔는데 정답. 야 유영이 좋아한다 야. 힌트를 주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내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매니저와 함께 겪었던 일이야. 아 정답. 성태랑 매니저랑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는데 그거를 밖에서 보던 사람이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태가 위험을 가할 인물로 판단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 정도야? 인질로 잡고 인질 그런 운전시킨 느낌으로. 그러니까 매니저랑 나랑 단둘이서 야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 막걸리 마시고 있었어. 그 친구 덕분에 순간 별을 봤어. 여름에? 여름에. 100% 야외에서 먹었을 텐데. 그치. 별을 봤다고? 뭔가 가격을 당했네 그지? 별을 봤다는 게. 별을 봤다라는 건 낮에 뭔가- 별을 봤다는 게 그지? 예. 맞았어. 매니저한테. 그 성태가 찍어야 될 씬 연습을 해야 돼서 그 매니저랑 술을 마시다가 그 씬을 맞춰본 거지. 그 씬을 맞춰봤는데 그 액션 씬이었어. 그거를 매니저님께서 진짜로 세게 때리셔서 제대로 때렸어. 머리 좋다. 정답. 유영이. 둘 다 취했어. 근데 성태 얼굴에 여름이고 밤이고 모기엘가 붙은 거야. 그래서 매니저가 배우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모기 잡아야지 이렇게 탁 때렸어. 정답이야. 얼굴에는 대부분 야 거기 벌레 붙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직접 때리질 않거든. 취해서. 아는 동생 배우 한 명이랑 이제 내 매니저랑 그냥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순간이 진짜로 막 순간 이게 봤는데 정말 팍이 정도로. 오 진짜? 맞아가지고 순간 어림이 됐지. 혹시 당황하지. 매니저가 배우 얼굴을 그렇게 세게 쳤으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친구가 대구 친구인데 형님 얼굴에 모기가 앉아가지고 잡아야 해석해. 그 자기는 이제 정말 급해서 이제 잡은 건데. 친구가 있어 모기 잡은 아니 친구? 문제는 이제 모기 시체 넣고 여기만 빨갛게 돼가지고. 모기는 못 잡고 바퀴만 넣고. 모기 없네. 오늘 같이 왔어 그 친구는? 아니 그 친구 내려갔어. 그렇게 맞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니? 갑자기 때리면 놀래지. 진짜 생겼어. 성태 취미 뭐야? 한강에서 취미. 막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취미가 궁금해서. 나는 자연인다 틀어놓고 멍 때리는. 산에 올라가고 막 그래? 산에도 자주 가. 모기가 많은 데만 찾아다니네. 그러니까 막해다니지. 모기는 뭐야? 영훈이랑 성균이랑 성태가 너희들끼리 서로 쳐다봐봐라. 4명 중에 누가 제일 인상이 강한 배우가 누군데? 근데 그래도 상우는 조금 약간 우리 쪽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조금? 쪽은, 조금. 아니, 사실 비슷하지 뭐 생기기다. 근데 애들이 되게 착해 진짜. 예의도 바르고. 얘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성태가 볼 때는 악역 3명 중에 누가 제일 강력한 인상인데? 저는 성균이입니다. 그래. 김성인 1등, 2등은? 성태야 우리 다 친구야. 반말이야. 맞다. 긴장. 예. 성균이.
이 둘보다 호동이 형이 더 무서운가 보다. 아니 진짜로 강호동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호동이 형 옆으로 가봐. 강호동 아니야 강호동 아니야. 호동이 형 좀 예뻐해 진짜. 아니 형이 너무 무서운가 봐. 가까이 친구인데. 아니 왜냐면 그거 한 번만 해주실래요? 우리 누나가 진짜 팬이에요. 내 이름이 허성태고 우리 누나가 허성한데 성아 누나 사랑해 한 번만. 성아 누나 사랑해. 한 번만. 약속했단 말이야 진짜. 허성아, 허성아, 허성아. 아우, 허성아. 고마워. 좀 편해졌어? 호동이가 솔직히 진짜 무섭지. 무서워 진짜. 아니 근데 나도 진짜 호동이가 제일 무서워. 우리 네가 내가 왜 무서운데? 아니야 나 저번에 여기 밥 먹으러 다닐 때 난 혼내가지고 나 쫄았었어. 와 이건 빠바밤. 이거 얘기 들어야 돼. 막 그랬잖아 나한테 말해서 너무 힘든 거야 돌아다니는 게.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함께 해줍시오. 갑자기 딱 인상 쓰더니 지금 뭐 대충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충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번쩍번쩍 들면서 대충이야. 아이고 봐. 우리는 한 팀 오늘. 아우나. 뭔가 집중적으로 안 해. 재밌었다. 힘을 쭉 빼고 설렁설렁해. 나는 막 야매딱지게 하고 싶은데. 그래 막좀 내시를 좀 딱 하라고. 열심히. 함께 해줍시오 피해자 1번이다. 그러고 그때 그랬었어. 아니 뭐 걸린 적 그런 없어? 거 없어 진짜. 범죄도시 이상하다 이랬지. 왜 범죄도시 때는 또 머리 범죄도시에서 머리 차 끌고 다니면. 그러니까 범죄도시, 남한산성, 드라마 터널, 그 영화 브라더를 찍을 때 남한산성에 다 맞다. 삭발이었는데 어떤 식당에서 술 한잔 하고 이제 2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변을 보시고 내려오시는 분이 이게 계단에서 크로스하면서 만났는데 형은 올라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네 정말 갑자기 이렇게 나도 이러고 서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반가움에 놀란 거 아닌가? 껌껌하고 이러면 좀 놀랐지. 그러니까 진짜 성대 겁 많지. 그래. 진짜 상우 형이랑 그 영화에서 상우라고 해. 맞다. 형 너무 되게 조심스러워한다. 진짜 상우랑 영화에서 이제 기찻길이 높아 되게 거기서 영화 찍는데 내가 진짜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 진짜 나 육교도 진짜 중간으로 가거든. 육교가 지금 많이 없어 진짜로. 근데 거기 이거에 한 2배 힘들다. 높이가? 올라가서 상우 형이랑 찍고 내려와서 오바이트 하고 한 5번 정도 오바이트 하고 다시 올라가서 찍고 계속 그랬었어. 야 그런 얘기하면 영화 섭외 그런 거 관련돼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얘기해. 그래 형 계속 토하면서 하지. 성태의 장점인데 아저씨 희원이 성실처럼 그냥 본인 아저씨가 장점이야? 희연 선배 나오신 아저씨의 명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자, 성태 문제 줘. 최근에 내가 내 SNS 댓글을 보고 SNS도 있어? 사람 스타일 신세대. 엄청 진짜 큰 위안을 받은 적이 있어. 댓글?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까? 너의 연기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땡. 살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야. 어떤 팬이 거기다가 성태 씨 넘넘 귀여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는 그런 댓글이 많아서 땡. 야, 잘난 체 하고 싶어. 저는 강동원보다 허성태가 더 잘생겼어요. 땡. 댓글을 받은 사진에 우리 상우 형이 나와. 상우 형이랑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 정답. 둘이 쌍둥이 같아요. 별반 차이 없네요. 땡.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제가 상우 형이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상우 형은 동생처럼 보여서 짜증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려 보여서 누가 올렸지? 성태 씨가 10살은 어려 보여요. 아니에요 성태 씨. 그래도 성태 씨는 곱게 늙었잖아요. 아니, 땡. 추가적인 힌트는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어. 근데 미안해 너무 철저하게 성균이 형 본인 거 끝났다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답! 정말 본인만 주목받아야 깜짝 놀라. 아니 나 없는 줄 알았어. 나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만, 반듯하게 오케이, 정답.
괜찮아요. 김성균 씨는 성태 씨보다 더 어리잖아요. 땡. 괜찮아요. 김성균보단 어려 보여요. 김성균도 사는데요, 뭐 이런 거? 나 뿅맛이 좀 줘. 야, 나 때리려고? 정답. 괜찮아요. 김성균 씨는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요. 야, 이거 완전 김성균을 위한 프로야? 오늘 김성균이를 갑자기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잖아, 지금. 아무나 가만히 있다가 본인 얘기 나오니까 김성균 이름 한 400번 나가면 들락말락 했었어. 김성균 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김성균이 들으면 짜증 내겠어요. 정답! 에이, 그렇게 짜증날 뭐. 때마다 김성균 씨 얼굴 좀 보세요. 희철이가 맞은 거. 그럼 좀 기분 좋게 정답 크게 외쳐줘. 정답은 짜증날 때마다 김성균 씨 보고 기분 풀어요. 정답! 들어가자! 있어, 그게 직접? 아 이거 진짜 나이는 좀 들어 보인다. 형은 동생 저 같은 사람이 거 좀 짜증나. 좀 그렇다. 아니, 성균이 생각하고 기분이 좀 풀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댓글이 너무 풀렸네, 이미 웃는 거 보고 보니까. 나서 미안해가지고. 괜찮아. 나도 성태 보고 기분 풀리니까. 서로 시너지가 돕고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잠깐만, 성균이 형 80. 80은 형 동갑 누가 있지? 많지. 조정석 씨. 진짜? 김남길이. 대박이다. 남기. 강동원. 강동원. 80이 많네. 되게 많으셔. 원빈 씨가 77. 형 원빈이 형이랑 동갑이야? 그러니까. 조지섭 씨도. 예전에 사임당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특별 출연으로 한 3회 정도 짧게 나갔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송승헌 선배님이 상호 형하고 동갑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배님 편하게 하세요. 되게 불편했지. 그래서 의자 갖다 주고. 아닙니다 하고. 한마디 하지. 승원아 물 좀 갖고 와라. 형은 그러면 아니 제가 동생이 이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 막 형 노릇 타고 다니고 그랬어? 범죄도시 찍을 때 처음 회식 자리에 갔는데 바로 옆에가 이제 최기아 배우. 그분도 만만치 않지. 네, 그래서 몇 살이시지? 나보다 77인가? 한 살 어려. 어머, 진짜? 잠깐 사무 형보다도 2살 어린 거야? 와, 78. 와, 술자리에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 얘 77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화를 내고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근데 니들 이렇게 몇 명 모이면 정말 개족보 되겠다. 애기 데리고 제주도에서 탔어요. 아 진짜? 나랑 둘이 타고 아빠랑 둘이 타고.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밑에가 투명으로 돼 있어서 막 밑에가 보이고 이러니까. 이병헌 오라버니가 애기랑 되게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본인 아빠가 되게 자기랑 잘 놀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촬영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촬영이 있어도 일주일 내리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나는 밥 먹는 시간에도 사실 들어왔었어. 아 진짜로? 애기 보려고? 걔가 내가 너무 내 부재를 느끼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사람들 저녁 먹으면 사람들은 저녁 먹으라 그러고 나는 집에 가서 애기 놀고 걔 잘 때 다시 촬영 나오면 걔는 내가 촬영하느라고 그랬던지 몰라. 그냥 나만 못 잘 뿐. 근데 진짜 가정적이다. 언니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또.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맞아.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한다는 게 난 사실 진짜 개인주의자거든요. 진짜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일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나예요. 난 진짜 많이 했거든 그 생각을. 난 4시간, 1시간 뺏기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막 결혼하면 아기 낳고 싶어 이런 생각도 안 했었었고 아기 낳으면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하지 나는 진짜 내게 중요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 자기 자식 낳으면 자기 몸 뼈가 부스러져도 다 하더라고. 아, 그건 진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더라. 애기 낳았을 때 약간 상실감 이런 게 좀 커가지고 그래서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난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호르몬 때문에 여자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동요 듣다가 눈물이 나. 아 진짜? 그게 진짜 그거는
그거는 호르몬이야 진짜. 동요가 슬픈 게 아니라 되게 막 행복한 동요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근데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자체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오라버니는 잘 좀 케어해 줬어요? 언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또 배우니까 감성적으로 되게 혹시 그럴까봐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나서 막 우울감이 있거나 이러면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한테 도와주니까 그때 내가 아 이게 그 호르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또 아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이뻐요 진짜로. 너무 예뻐서 걱정할 게 없어 사실. 다 자기 자식 낳으면 다 해. 아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형부지. 형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소개팅? 왜냐면 따로 이게 뭐가 없었어. 처음에는 아는 어떤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그때가 내가 25살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서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오빠가 이제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얘는 일 막 시작해가지고 막 열정에 불타니까 우리 둘 다 이제 너는 계속 일을 하고 싶지 뭐 결혼 생각도 없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안 만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3년 뒤에 다시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데 어떻게 만나요? 다시. 나도 그게 궁금해. 3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촬영할 때 전화가 왔는데 한국 가면 한번 보자 이러고서 그냥 그러다가 정말 다시 만난 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만나게 돼. 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내 커리어와 결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조금 늦추긴 좀 많이 늦췄어요. 왜냐면 이거 뭐 작품 하나 더 하고 뭐 하고 막 이래가 좀 늦췄었긴 했는데 오빠는 그거는 물어보더라고요.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할 거면 나는 시기는 상관없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일장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또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을 안 했으면 저는 결혼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딴 사람들한테 내가 막 야 그때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진짜 결혼 못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 시기였던 거야. 32? 되게 어린 나이에 했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에 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수담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 그래. 아직 결혼 생각 아예 없잖아. 없어요. 그치. 왜냐면 나도 30대 초반에는 일 욕심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했을 때였어. 나는 딱 그거였거든. 아 결혼이고 뭐고 그냥 세상 남자 다 만나고 죽어야겠다라는. 내가 잘못한 건가? 그냥 온 세상 남자를 다 만나고 죽어야겠네. 다 만나고 오겠네.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남자들을 다 만나고 죽겠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마인드였어. 그때쯤에 정말 감사하게도 깍쟁이 왕자님, 지금의 내 남편이 와 주신 거지. 이거 영미 선배 영화 같은 스토리 다 아나? 아니 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 이거 거의 노팅일이야 노팅일. 얘기해줘요. 얘기해줘. 아 얘기 좀 해줘봐요. 그 30대 초반쯤에 그때 내가 유일한 스케줄이 써니, 소녀시대 써니의 써니. 그 라디오 고정 게스트였어 내가.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게스트면 사연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외로워요. 나 외로워요. 이 얘기만 계속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었는데 어제 발렌타인데이 때 뭐 하셨는지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사연을 보냈어? 사연을 문자로. 보낸 거죠. 진짜 문자 보냈잖아. 라디오로 문자 보냈다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날
근데 아무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동성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고 놀았다 해가지고 그 술 먹고 놀았던 사진이랑 그리고 밑에 PS 해가지고 안영미 씨 저랑 소개팅 하시죠? 라고 이렇게. 우와! 대박이지. 그때 이제 그 라디오 PD님이 그 번호를 이렇게 막 조회받더니 라디오는 조회보면 나오잖아, 문자가. 예전에도 그 비슷한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던 거야, 이 번호로. 뭐라고 그랬지? 진짜 대박이다. 저 안영미 씨한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꼴찌야? 맞짱 져.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멋있다. 그러니까 이제 PD님이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보자는 거지. 전화 연결을 했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좋으시더라고. 이병헌 오라버니 저리 가라. 이병헌입니다. 그래가지고 끊고 나서 이제 PD님이 이분 진심인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영미 씨가 해가지고 번호를 나한테 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전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쵸. 근데 나는 누군 바로 줄 알고. 카톡을 깔았지.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답답하네요. 전화하시죠. 대박. 그래가지고 전화통화해서 우리가 연락을 서로 너무 많이 주고받았던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왔어? 느낌이 오니까 대화가 한 너무 번 잘 전화를 통했나 하면 보다.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하는 만난 거야.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대박. 서로. 나 심지어 이분의 얼굴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이게 느껴진 거야. 이 사람이랑 너무 잘 통한다. 이게 느꼈어요. 언니는 어떤 게 잘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구나. 그냥 얘기하면 제일 서로 이해가 빨리 되는 사람? 그게 맞는 지금 거야, 진짜. 유머가 통하는 사람? 나는 되게 그거 맞아. 제일 나는 코드. 그 남자랑 코드가 잘 맞아야 돼. 맞아.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유머에 웃는다는 거는 저 사람이랑 나랑 살아왔을 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거에 같이 맞았어. 웃는 거. 맞아. 그런 게 비슷한 게 좋은 거지. 인연이었네. 진짜 인연이었네. 언니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많이 알게 되네. 아니 근데 우리 슬슬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불 좀 셀까? 불멍 좀 할까? 좀 춥죠? 응.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맞아. 여기요? 가자. 지금 우리 수다 떠는 거 너무 재밌어. 나도 너무 좋아. 아유 날씨다. 12시간 야 고구마랑 막 구울까? 고구마 있어요 언니? 있지. 언니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랑 밤도 있어. 와. 나 밥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고구마가 작네? 너무 적으면 요 안에서 약간 막 그럴 텐데. 너무 얇으면 타기만 하고 속이 별로 없긴 할 텐데. 야, 확실히 언니 오니까 편하긴 편하다. 일을 거의 안 하네 내가. 이거 안에 파 묻어야지. 맞아. 파 묻어야 돼. 야, 이거 어떡하냐 기분이 좀. 대박이다.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아우 따가워. 아우 뜨거워. 봐봐. 울지 마요 언니.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 야 이제 불 그만해. 불 그만해. 아우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이번에 나 눈물 타임. 눈물 타임이야 눈물 타임. 아 언니 지금이에요. 한 가지만 나무는 한 가지만. 언니 지금 얘기해 지금. 사실 제가 뭔데요? 빨리 얘기해. 사실은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야 잘 익었어. 와 맛있겠다. 이거 마약 옥수수. 마약 옥수수. 와 칼로리. 파마산 치즈. 기가 막히죠. 아우 이건 뭐야? 파프리카 가루. 대박. 자 드세요. 칼로리 폭탄. 와.
야 너는 아 역시 넌 진짜 최고다. 너무 맛있지. 미쳤다. 맛있다. 원래는 여기서 더 발라야 돼. 원래 살짝하고 맞아. 마요네즈랑. 아 마요 옥수수 맛있으신가 봐요.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 언니 진짜 잘 먹는다. 장난 아니야? 미쳤어. 너무 달아요. 얼른 드셔보세요. 나 먹을래.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건 조그만해요. 와 고구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조그만해. 와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솔라가 탄수화물을 겁나 좋아해. 탄수화물 중독자. 진짜 달다. 야, 우리끼리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시고. 언니도 탄수화물 은근 좋아하네. 식탐언니 진짜. 나 미치겠네 정말. 어머. 옥수수가 불이 붙어. 탄수화물 먹다 이제 불을 붙여서 먹기 시작했어. 탄수자매. 오늘 탄수화물에 죽고 탄수화물에 산다. 맞아. 와 너무 맛있어. 우리 언니 가운데로. 22살. 22살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그러면 2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평소에 뭐 마녀사냥? 네, 간간히 봤었는데 제가 사실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항상 많이 배우는 편이거든요. 지식이요? 뭐 무슨 경험. 뭐 이렇게 성비의 해부학 뭐 이런 거. 지식으로 하는 방송. 남자의 경험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든 거보다는 없을 수도 있죠. 경험이라는 게 더 잘 맞겠네요. 지식이라 그러니까 그죠. 괜히 막 치매 성분이나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번 때와 달리? 많이 웃고 갑니다. 네. 저 조동혁 씨 와가지고 그를 보니까 정호연 씨는 이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삼시세끼를 말씀하셨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여기 다 소심령인 거 알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요리에 관심이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제가 평생 좀 도시에 살았어가지고 시골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산체스가 보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거기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나가고 싶어요. 시골 가고 싶어서? 네. 그냥 시골 가요. 그런데 진짜? 시골에 수직 아니 연애는 안 해요, 연애?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그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좀 짓궂은 농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많이 듣죠. 그런 얘기 한창 좋아할 나이여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허지웅 씨랑 성시경 씨가 많이 해줄 테니까. 네 많이 배우러 왔어요. 신하연 씨는 한창 좋아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프로그램으로 풀잖아요.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거예요. 마녀 리서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녀 리서치 연구 결과를 검증해줄 검증단 여러분이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녀 리서치 조사 내용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7살 취준생입니다. 1살 어린 여친과 1년째 만나고 있는데 여친이 얼마 전 대기업에 먼저 취직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한 후로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취직탁 쏜다, 첫 월급 기념이다. 좋은 레스토랑도 본인이 가자고 했으니 본인이 낸다고 하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지 은근 생색이 낸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는 메뉴 고민하다가 오늘은 돈 너무 많이 썼으니까 분식이나 먹자라고 말을 하는데 왠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괜히 여친 눈치 보게 되고 심지어 사랑을 나눌 때도 기가 죽는 느낌입니다. 데이트 비용이야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심해진 건지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 비용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렇네. 하루살이 남자님의 의뢰를 받아 정한 마녀 리서치의 14번째 주제는요. 데이트할 때 적당한 비용 부담은? 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멋있게 쓰는 건지는 대부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힘든 것일 텐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본인이 약간 자격지심이 약간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된대요. 오늘은 돈 너무 썼으니까 분식이나 먹자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은 그러니까 아닌 저도 것 아까 같거든요. 거기서 합리적인 그래요, 말이지. 그냥 뭐 이게 그럴 수 있지. 이 여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돈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 오늘은 돈 너무 많이 썼다. 이 여자분 말투는 약간 우리 돈이라 셈치고 우리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으니까 저녁은 좀 아껴서 먹자 이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럴 텐데 그렇게 이거를 생각이 안 들지. 자기가 계속 샀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썼으니까 분식 먹자가. 사실은 그냥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거는 우리 오랜만에 한번 분식 먹어볼까? 오징어 튀김 먹고 뭐 언제 그렇게 네. 조동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 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쪼들렸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럴 때는 당시에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있는 건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있는 거 다 쓰고 없으면 잘 안 만났던 것 같고요. 돈 없을 때 안 만나고. 네. 그냥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조금 남자로서 조금 좀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얻어먹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거 내라고. 내라고. 비싼 거 말고 너 돈을 안 써. 그러니까 내 이거. 진짜? 아 본인이 정리를 해주는구나. 갑자기 막 소갈비 막 이런 거 먹고. 아예 그건 네가 내 싼 거.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샀잖아. 내가 아까 라떼 샀잖아 라떼. 아, 나 얘 때문에 말 못하겠네. 아니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좀 염치 없어 보이면 네네네. 이렇게 야 이 정도는 네가 좀 사. 여자친구가 아닌데 이제 뭐 썸 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20대 초반엔 누가 부담하나 요즘에? 저는 제가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아 일을 이미 돈을 했으니까. 벌고 있었으니까. 네. 그분보다도 제가 조금 더 벌었고. 그분이요? 나이가 어떻게 한 그분 어르신? 제가 20살 때 만났어요. 26살이셨어요. 네. 26살이셨어요. 그러셨어요? 26살이면 남자가 사실 뭐 좀 애매하죠, 돈 벌기가. 그쵸. 그때 제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당시엔 그쵸, 그분보다는. 그쵸. 그래서 저는 한 6대 4 정도 6대 4 비율로 정도. 제가 더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밥 먹을 때 남자가 안 내면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되면. 그래서 밥값은 저는 남자한테 사라 그러고 밖에서 보일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사라 그러고 전 선물을 사줘요. 그랬을 것 같아 왠지. 네, 밥은 저는. 사게 하고 좀 선물로. 네, 선물로 집에 이렇게. 선물. 이 경제력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때 만났던 그분도 저보다는 이렇게 경제력이 좀 안 좋은 편이셨는데 저는 사실 그 경제력보다 그 분이 얼마나 생활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테일한데. 왜냐면 경제라는 게 언제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생활력까지 없으면 사실 답이 없어 보인다. 네,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러네. 아니 근데 모텔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요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어떨 것 이런 같아요? 얘기를 사실 저희 뭐 모델 언니들이나 막 이렇게 얘기가 잘한다. 나오면 그렇지. 언니들한테 얘기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얘기가 돌려, 나오면 언니들이랑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가자고 한 사람이 내고 그 낸 사람이 주도권을 잡자. 아 이게 무슨 뭐 동원결의 같은 건가요? 주도권을 잡자 이런 거? 잠깐만 근데 가자 그래놓고 이게 되게 현명한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가자고 한 사람이 그치? 되지. 오케이. 우리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먼저 야 우리 그날 만나서 먹자 뭐 술 먹자 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들끼리도 네. 약간 그런 건데 가자고 한 사람이 내고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낸 사람이 주도권을 잡자는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나 봐요. 그게 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주도권이 뭐던가요?
울지는 마. 아니 뭐 어떤 거를 언니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귈 때의 주도권 아니면 그 모텔에서의 주도권. 모텔에 네, 그렇죠. 뭐든 리드를 한다. 그쵸.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모텔비 같은 거를 남자가 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누가 내든 상관은 없는데 카운터 앞에 내가 서고 싶지는 그쵸. 않다는 말 아닐까요? 그거는 창피할 것 같아요, 좀. 그것도 남자가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별로 안 멋있을 것 그럼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차에서 돈을 줘. 그냥 무인 모텔 가. 알았어. 아무도 없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여자가 이렇게 내는 거고 또 뭐 남자가 좋아지면 나중에 또 내면 되는 거고 너무 큰 어떤 위축은, 컴플렉스 네.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얼마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센스 있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자존심도 안 상하고 민망하지도 않고.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좀 아쉽지 않아요? 아니요, 되게 많이. 친구 아쉽긴 있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지금. 말이 되냐? 다시는 안 될 거예요. 아저씨가 싫어요. 아니, 되게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니 해외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우이동에? 오늘은 저기 너무 신나. 너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이셨겠네요. 네, 맞아요. 성원 씨 특히 되게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철승 씨. 네, 제 원숭이라 별명이 임철승 씨라고. 자, 오늘은 저기 철수와 교회. 이 표현 너무 좀 몰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네, 우리 말하면 안 돼요? 식순대로. 자, 식순대로. 자, 철수와 교회. 거기 MC를 맡은 벌써. MC, 제가 주인공. 오늘은 제가 주인공. 대단합니다. MC를 맡은 임철수입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근데 한두 마디 했는데 딱 느껴져요. 각별하다는 거. 진짜. 세 분이 사이가. 찐찐이야. 먼저 저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저와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하루에도 많게는 3-4번씩 통화하고 되게 친하시구나. 아주 친근하지만 아주 친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한 사나이. 아, 진짜 친하시다. 스타들을 되게 어색해하는 스타. 그래서 오늘은 철수와 교회 1이에요. 좋아요. 네, 소년 박혜수 씨. 너무 좋았어요. 그 외라. 예린입니다. 예린이. 얘는 어린이. 예, 박혜수입니다. 자, 이쪽은 저랑 10년지기 친구고 저랑의 천적. 대학로의 김구라 선배님. 대학로의 혀가 아주 살아있거든요. 아, 진짜요? 독설. 최성원 씨. 반갑습니다. 정통 토크쇼의 부활. 정통 토크쇼 예, 초대됐는데 어떠세요? 제가 원래 근데 뭐 토크쇼나 뭐 예능 같은 거 섭외 많았을 텐데 또 여기 굳이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너 선택이. 나야 뭐 너랑 이제 성원이 나온다고 하고 우리들만의 이름으로. 난 그게 제일 좋지 뭐. 그걸로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주 장르가 아닌 데서 이렇게 맞아. 처음으로 만나서 한다는 게 나 정말 난 상상도 못했어. 진짜 깜짝 놀랐죠. 작품으로 기준을 잡아도 10년 만에. 그럼. 맞아요. 진짜 너무. 자, 그 얘기는 차차 할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 시간 있어? 다음 순서 이게 있어. 자, 일단은 오늘 자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을 텐데 이 자리는 제가 직접 42문항에 적었어요. 질문을 답을 적었어요? 나의 캐릭터 알지만 말 실수가 많아요 오늘. 알잖아요. 우리의 허례 의식을 내려놓고 아이 부끄럽네. 우리의 허례 의식을 내려놓고 좀 더 우리 솔직하게 와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자, 식순 한번 볼까요? 네. 이 식순대로 무조건 진행될 거고요. 철수와 기준은 다 철수네. 네, 제가 철수와 교회니까 철수와 만찬, 철수와 토크, 우정 확인, 철수와 기념 촬영. 그리고 우리의 톡은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편 사항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감 없이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철수와 만찬. 따단.
철수와 만찬. 약간 90년대. 오. 신난다. 요리도 잘하시나 보다. 형이 그때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 너 못 먹어봤지? 아니,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최악이야. 진짠가 봐. 친구다. 난 김치찌개 안 먹을 거야. 제발. 이치뽕짝. 우리가 그때 여기 왔을 때는 저기 이 건너편 아니야? 더 아래였던 것 같아. 왜냐면 위에는 더 비쌌거든. 맞아. 돈 없을 때 와가지고. 그 당시엔 여기 더 비싼 곳이고. 돈 없을 때 와가지고. 둘이 제일 갔다 둘만 자고 갔어. 둘이 굳이 같이 사는데 굳이 여기 와서. 굳이 여기 와서 하고 너무 추워갖고 잠이 깨갖고 집에 왔어. 둘이 끌어안고 자다가. 근데 또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또 오늘이 있었겠니? 또 추억이지 뭐 또. 잘 굽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잘 익는데? 생각보다? 와 이거 뭐 잘. 아 노릇노릇하다 정말. 이야.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김치찌개는 잘 되고 있어. 기다려야 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 배우처럼. 배우는 숙성의 시간이 맞아 필요해. 그럼 이제 또 다음 식수는 뭔가요? 철수와 토크! 자, 42문답인데 대답을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42개 질문 언제 다 해? 근데 42개 질문이 길 것 같죠? 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42개인데 길지 않는다? 그거는 MC의 재량. 여러분 나 철수 씨 웬일이야 너무 웃기다. 어필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길지 않은지 좀 보여줘봐요. 회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 세 사람 첫인상이 어땠는지. 기억나? 우리가 그 예그린 때 본 거야? 그때 성원이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고. 맞아요. 성원이의 기억은 그게 있어. 내가 지각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알지 형도. 근데 진짜 내가 거의 1시간 전에 왔는데 얘는 1시간 10분 전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연습실을 청소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해서 얘기를 나눴지. 그래서 항상 먼저 왔어요. 와.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느낌이 나는 이제 아 나보다 더 성실한 녀석이 있네. 그러니까 첫인상이었어. 1시간씩 일찍 오고 참 성실한 녀석들. 바닥 청소하고. 와, 철수 씨예요? 네, 같이 공연도 이제. 멋있어. 혜수 형도 나중에 같이 해요. 저랑 같은 역할로. 혜수 형 기억나? 형 첫인상은 되게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지. 크고 이러니까. 복수가 있어. 맞아, 있어. 나는 이슈가 있었어. 혹시 알아? 이슈? 둘이. 뭐? 아니, 그 나 머리 이렇게 길렀을 때 03학번 1학년일 때 휴가 나와서도 90도로 인사했었거든. 안녕하십니까, 00학번 박혜수입니다. 03년도에. 근데 내가 신입생인데 근데 인사하길래 그냥 하고 가더라. 아니, 는 아니었지. 그냥 이렇게 했지. 장발로. 아니야, 내 느낌에는 아 진짜 높으신 5학번 선배님이 복학을 하셨구나. 복학을 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총회였어. 근데 형이 이제 괜찮아 뭐 순댓국 하나만 사줘. 근데 먹는 걸로 풀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진짜 풀렸어. 나 그때 당시에 순댓국 사주면은 선배님이라고 했어. 그냥 뭐 장난치기로 그랬었지 우리가 그냥 뭐. 잠깐만. 이거. 나한테 전화 걸어줘. 내가 걸으라고? 어디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또? 뭐라고 조정돼 있어? 박혜수 맏형. 맏형? 뭐예요? 마지의 맏형이 아니라 이거 이유가 뭐야?
우리끼리 막 스터디하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맛을 되게 중요시하는. 먹는 거 좋아하시나? 맞아요. 맛에 대해 하루 종일 얘기한 날이 있었어. 자기는 요리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형이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나 진짜 잘해. 형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그래서 형 마티형이 마티형 좋다. 맛형 언어 유희처럼 약간. 시작됐다. 박혜수의 들기름 김치찌개. 그만의 레시피가 시작된다. 아 진짜 맛없어요 근데. 어디 보자. 들기름에 파 기름을 좀 내주는 것도 괜찮더라고. 근데 순서는 괜찮은데? 볶음 냄새가 나잖아. 후춧가루가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기다 고기를 하나 넣으면 국물이 좀 있어야 돼. 보글보글.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비주얼은 너무 좋아 보인다. 비주얼은 맛있어 보여. 김치찌개 아무도 안 먹어. 내가 먹어. 아무도 안 먹어.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와, 왜 짜요? 싱거워요? 맛이 없어요 그냥. 그냥 막 김치찌개 끓이면 양파찌개 끓인다든지 계란 후라이에 와인을 떨어뜨린다든지 할 때 뭐 이상한 철학이 있으시네. 네,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시도를 하시는구나.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 가장 좋았던 건 사실은 이제 비용 나눔이었지. 진짜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뭐 솔직하게 하면 나랑 혜수 형은 오늘 뭐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연기 얘기하고. 작품 해석 같이 했던 거 참. 그치, 작품 해석은 알게 모르게 되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았어. 되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MT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좋다. 진짜로. 아직도 같이 사시는 거야 아니죠? 그렇죠. 이제 혜수 형은 결혼하면서 이제 그죠. 2년 전에 나갔고 결혼했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네. 제가 심지어 한 15분 거리로 이사했어요. 와. 너무 가까우면 또 형수님 싫어하시니까. 네. 근처에 네, 사시는 강원도에 거예요? 10분 거리. 오. 15분 거리. 와 너무 좋다. 제일 싫었던 점. 진짜 싫었던 점은 별로 없어. 진짜. 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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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나온다. 아 있다.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코드를 이렇게 다 빼고 나오진 않아. 안정감증. 유명한 안정감증이지. 자기 방에 있는 것만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내 방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뽑아놓고 가는 거야. 제가 불을 좀 무서워해요. 안전과민증. 네. 다음 와서 컴퓨터 키면 왜 이거 왜안 켜? 와이파이 꺼져 다 빼. 촛불 좀 켜놓으면 30분 있으면 와서 후 불고 가고. 촛불 끄면 후.